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7회차 뭔가 어라? 굉장히 쉬운 회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K리그는 그렇다 치고 지금 EPL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몰리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변을 잡는 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율이 많이 몰린 경기들 중에서 한두 경기 정도는 이변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전에 이 영상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이벤트 관련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그 영상 밑에 댓글로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누르는데 1초면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버튼 대 웨스트 브로미치. 에버튼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에버튼에 들어오면서 패스의 질이 좀 좋아진 느낌이 들고 있는 에버튼이죠. 이 경기 히샬리송, 칼버트 루인, 로드리게스의 공격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이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웨스트 브로미치도 물론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페널티킥을 2개나 내줬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에버튼이 아무래도 5백의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에버튼의 히샬리송 선수가 공을 잡으면 동료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료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더 좋은 찬스가 있는데도 그 찬스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경기에서도 노마크 찬스에 동료 선수가 있음에도 골키퍼까지 제치고 본인이 슛을 하면서 날려먹었죠. 이 경기 지금 에버튼의 80%가 넘는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에버튼으로 갔다가 엿댈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이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왼쪽 윙 디앙가나 선수가 개인적으로 플레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로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가볍게 가시려면 에버튼의 단통 승으로 가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변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라고 보이고 특히나 제가 최근 1번 경기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틀리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리즈 대 풀럼. 일단 이 경기 리즈가 리버풀을 상대로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즈로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투표율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리버풀전에서 골을 기록한 최전방 벤포드 선수와 왼쪽 윙의 해리슨, 미들의 클리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지난 6월에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미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때 골을 기록을 했던 선수 벤포드, 해리슨 선수가 건재하다라는 점으로 볼 때 이 경기 저는 이변은 없어 보이고 리즈의 단통 승으로 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10번의 맞대결을 볼 때 재밌는 게 1년 동안 한 번 내지 두 번의 맞대결이 있다면 한 번 승리를 한 팀이 그 해에는 절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년도에 풀럼 승, 15년도에 리즈 승 그리고 무, 16년도에 두 번 무승부, 17년도에 두 번 무승부, 18년도 풀럼 승, 19년도 풀럼 승, 20년도 첫 번째 맞대결 리즈 3대 0 승리를 했으니 올해 리즈가 풀럼을 상대로 지지 않는다는 패턴이 보이죠. 이 경기 최소한 리즈가 패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리즈의 승무면 될 것 같은데 폴더수가 부족해서 저는 이 경기 리즈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맨유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솔직히 처음에 딱 놓고 봤을 때 뭔가 맨유는 아직 첫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경기력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뭔가 최소한 무승부라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크리스탈이 워낙 수비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역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맨유가 유로파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압도적인 승리는 없지 않을까 했는데 국내 배당이 뜨는 순간 이건 그냥 맨유 승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유에 1.19 개똥 배당을 줘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에 1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현재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득점밖에 하지 못했다는 게 크리스탈의 현재 공격력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크리스탈이 벤테케, 케이힐, 아놀트, 톰킨스, 코너 위컴, 퍼거슨 같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맨유는 주축 부상 없이 루크쇼, 맥과이어, 린델로프, 완비사카, 포펙 라인이 탄탄하고 레시포드, 페르난데스, 제임스 그리고 원톱, 마샬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맨유가 리그 첫 경기를 홈에서 승리를 하고 이번 시즌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아스날은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첼시에서 자유계약으로 아스날로 온 윌리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고 공격의 오바메양, 라카제트, 윌리안 라인은 어느 팀에 비교해도 좋은 공격 라인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딱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부상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스날의 주축 멤버 선수들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력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아스날에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그럴 만하다고 보고 있고 웨스트햄은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웨스트햄의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았었고 공격적인 장면은 있었지만 슈팅 숫자 대비 유효 슈팅이 너무 나오지가 않는 게 문제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중 리그컵에서 찰튼을 상대로 세바스티안 알레가 2골, 안데르손 선수가 1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첫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알레나 알레나 안데르손, 야르몰렌코 같은 선수들이 후반에 교체로 투입이 됐었지만 이번 경기에는 선발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기 역시 아스날의 승으로만 가기에는 상대 전적에서 아스날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런던 더비 경기이기 때문에 치열할 것으로 봐서 저는 아스날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전북 대 부산. 자,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 울산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몰라이시 감독님의 묻지마 선수 선발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울산전에는 베스트 멤버로 출격을 해서 승리를 거뒀죠. 이렇게 전북은 베스트 멤버로만 나와준다면 확실히 K리그 강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울산과의 승점이 이제 2점 차로 줄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위 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를 해놔야 상위 스플릿에 가서 경기를 할 때도 그래도 승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경기고 아무리 몰라이시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누군가는 가르쳐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전북이 또다시 쓰레기 같은 선발 명단을 들고 경기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 부산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원정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산이고 상위 스플릿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떨어진 상태로 보이고 현재 이정엽 선수가 부상이고 그 대타로 출전했던 김현 선수마저도 근육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기에서 빈치싱코가 출전을 했었죠. 그리고 수비에 강민수 선수도 부상, 또한 부산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 이동준 선수마저도 경고 누적으로 전북전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빈체싱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마박에 맞춰줄 크로스를 올려줄 만한 자원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북의 승과 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북의 몰라이씨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바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저는 전북이 일단 경기력적으로도 우세할 것이라고 보고 패턴적으로도 전북이 이번 시즌 승리를 하면 최소 3연승까지는 승리를 이어갔다는 것도 참조를 해서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서울대 대구. FC 서울은 뭐 말이 필요 없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죠. 서울의 중원에 기성용 선수가 들어오면서 뭔가 좋아지는 듯 싶었으나 지난 인천전에서 기성용 선수가 후반 투입 17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로는 경미한 근육 통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FC 서울이 얼마나 경기력이 폭망이냐면 최근 5경기 동안 1승 2무 2패로 5경기 동안 3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 그나마 3골에서도 2골이 상대팀 자책골이었습니다. 그만큼 FC 서울의 공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너무나도 없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서울을 상대로 리그 초반에 대구가 이미 6대 0으로 서울에 대참패를 안겨줬었고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에드가 선수까지 교체 출전을 하면서 대구의 공격 라인의 자원들이 모두 갖춰졌다라고 보입니다. 확실히 에드가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세징야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창출이 될 것으로 보여서 대구의 공격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누가 봐도 FC 서울의 단통 패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조금 골대법에서 FC 서울의 승과 무 확률이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나왔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보통 승무패 중에서 이처럼 승과 무 확률이 동일하게 나오면 승과 무 중에서 결과가 뜨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승은 없다라고 보고 골대법을 참조를 좀 해서 FC 서울의 무승부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포항 대 상무. 포항은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널 A그룹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파이널 A그룹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에 다음 주 수요일 FA컵 준결승 경기가 울산과 있기 때문에 그 경기로 인해서 아마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에게 로테이션 및 휴식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일류첸코 선수와 최영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상무와의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의 기본적인 전력에 확실하게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무는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현재 리그 3위로 2부 리그로 강등되기 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선수가 나오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경기 성적 또한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고 포항이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골대법적으로도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포항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강원 대 수원. 강원은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널 A그룹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로 공격에 무게를 많이 실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강원은 라인을 많이 올려서 전방 압박에 의한 공격 스타일의 팀이죠. 지난 경기에서 이영재 선수의 왼발이 터져주면서 원더골도 만들어냈고 기세가 좋은 강원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수원으로 보이는데 수원은 지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인천과 승점이 같아져 버린 상태입니다. 승점은 동일하지만 득점이 많기 때문에 11위를 기록 중인데 자, 제가 박건하 감독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니네 솔직히 내가 수원 삼성 맡아서 해보니까 공격이 쓰레기야. 너무 못 넣어. 3경기 동안 한 골 넣는 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근데 어쨌든 지금 인천보다는 승점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인천은 이제 울산을 만났잖아. 인천이 지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야, 비기자 이거야. 괜히 어줍지 않게 골 넣는다고 전방으로 올렸다가 골 먹혀서 엿되지 말고 수비 위주로 가서 확실하게 1점이라도 챙기자. 오케이? 자, 자,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지금 수원의 상태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FC 서울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너무나도 안 풀리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도 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승부를 일단 깔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수원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해외 배당 기준으로 역배당을 받고 2무 3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강원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자, 9번 경기 성남 대 광주. 성남과 광주 이 경기도 박터지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점이 동일하고 무승부 해봐야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양팀 모두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성남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생각 외로 득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팀이 아닌데 두 골이나 기록을 하면서 선전을 했지만 공격력 면에서는 확실히 대구에 밀리면서 3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성남도 승점을 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평소보다 골을 기록 평소보다 골은 많이 기록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단단했던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대팀 광주는 최근 상무에게 0대1로 패배하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울산, 전북, 강팀들에게 화력 대 화력 싸움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7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 경기에는 윌리안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윌리안, 펠리페, 엄원상, 쓰리톱이 정상 가동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공격 대 공격으로 맞붙었을 때 어느 팀이 더 좋아 보이냐를 놓고 볼 때 저는 광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맞대결에서 광주가 성남에게 2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원상 선수, 윌리안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에이스들인 양쪽 날개가 생긴 광주라면 얘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공격력 면에서 광주가 성남을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이 이번 시즌 홈에서 해외 배당 기준 5번의 정배당을 받고 2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도 참조를 해서 저는 이 경기 성남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인천 대 울산. 저는 이 경기 인천이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6경기 동안 단 1패밖에 없는 인천인데 하필 마지막 경기가 울산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무고사, 아길라르, 송시우 선수가 공격진에서는 잘해주고 있는데 울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수비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16경기 동안 수비를 담당했던 정동윤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천의 불안한 수비가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울산이 그런 인천의 수비를 뚫는 데는 골무원 주니오를 시작으로 김인성, 이청용, 윤빛가람, 원두재 말할 필요 없는 선수들이 질비하다고 보입니다. 수비에 불투이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정승현 선수가 충분히 메꿔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울산은 백업 자원도 탄탄하다고 보이죠. 선수들에 대해서는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다 울산의 자원들의 수준이 높다는 거 다 아실 테고 울산은 원정에서 해외 배당 기준 8번의 정배당을 받고 7승 1무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울산은 이번 시즌 패배 이후에 다음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했고 지난 경기 전북에게 졌으니 이번 경기는 승리한다는 패턴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천의 조성환 감독님이 김도훈 감독님께 준비 잘하고 오라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K리그에서 뉴스 기사로 설레발 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팀들이 꼭 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인천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변이라고 한다면 인천의 무승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폴더가 없어서 저는 인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폼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그런 힘들이 안 나와주고 있고 데니익스 선수의 폼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0 패배를 한 건 그렇다 치고 주중에 주전 선수들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브리그 팀인 프렌트포드에게 2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우리 흥이 있는 토트넘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문제가 많아 보이는 토트넘이고 에버튼을 상대로 점유율과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았나라고 봤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는 알리를 선발 출전시킬 것 같지는 않고 알리는 요새
약 팔러 다니는지 무슨 수염을 왜 이렇게 길러가지고 어울리지도 않는 거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자, 어쨌든 손흥민, 케인, 모우라를 공격 선발 자원으로 쓸 것으로 보이고 이 선에는 로셀소, 호이베르그, 은돔벨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주중에 유로파 2차 예선 경기였는데 엘 플로프디프 뭐 이름도 잘 모르는 팀이랑 하는데 주전 선수들이 다 나가서 상대팀이 2명이나 퇴장을 당한 후에나 페널티킥 한 골과 추가 득점으로 역전승을 거두었던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현재 경기력을 믿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토트넘을 만나면 16년 이후로 홈에서 컵 경기 포함 4번 중에 2승 2무로 사우스햄튼이 토트넘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불가리아 원정을 다녀온 토트넘이 또 사우스햄튼 원정을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 사우스햄튼도 뭐 경기력적으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할 만한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턴. 뉴캐슬은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0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제프 핸드릭 선수와 칼럼 윌슨 선수가 나란히 골을 터뜨려주면서 좋은 영입이라는 걸 증명을 했죠. 라이언 프레이저도 영입이 됐는데 첫 경기에 출전은 하지 않았지만 컵 경기에서 출전을 하면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뉴캐슬은 영입 자원 모두가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리그에서는 후반 막판 교체 투입 자원으로 활용했던 알미론과 조엘린톤 선수를 컵 경기에 출전시키면서 로테이션을 통한 체력 안배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턴은 첫 경기 첼시를 만나서 3대1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중 컵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지난 시즌과 특별히 다른 모습이 없는 브라이턴이고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미들의 랄라나 선수와 수비 베나이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현재 뉴캐슬의 영입 자원들이 너무나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자원에서 부상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뉴캐슬이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의 고리를 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뉴캐슬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첼시 대 리버풀. 자, 첼시는 지난 브라이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저는 경기를 보는 내내 첼시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또한 하베르치의 경기력을 보고 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온 거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상대팀 리버풀도 리즈와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큰 문제를 보여주면서 거의 질 뻔했던 경기를 간신히 한 골 차이로 승리를 기록을 했죠. 어쨌든 지금 첼시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건지 원래 실력이 뻥튀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워크를 잘 살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 첼시고 선수가 바뀌지 않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나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리즈전에서 보여준 상대방의 역습 상황 시 수비 문제점이 있는 리버풀입니다. 저는 통틀어서 볼 때 첼시의 공격 자원들이 그렇게 빠른 역습을 구사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베르너와 아스플리쿠에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리버풀에 밀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첼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레스터 대 번리. 레스터 시티는 지난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디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었고 이적생 카스티뉴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레스터 시티는 언제나 그렇듯이 바디를 통한 역습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뒤를 하비반스, 프라엣, 맨디, 틸레만스, 페레즈 선수가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역습 축구를 하는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수비선이 낮은 번리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지난 시즌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상대팀 번리는 리그 경기 없이 컵 경기만 한 차례 치렀는데 셰필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셰필드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이고 한 골을 먼저 먹힌 후에 경기를 이어갔는데 측면이 뚫리면서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로 오는 볼을 커트해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셰필드가 보여줬는데 레스터 시티가 이런 장면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니는 중원에서 크로스를 올린 공을 로드리게스 선수가 가슴으로 비드라 선수에게 떨궈주고 비드라가 받아먹는 골을 기록을 했죠. 역시 올려주고 뭔가 떨궈주고 그런 느낌의 공격 성향이 강한 번니죠.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가 번리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스터 시티는 홈에서 번리를 상대로 3승 2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승과 무 투폴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레스터 시티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모든 경기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신만의 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회차인 것 같은데 이런 회차일수록 뭔가 이변이 빵 터질 수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를 한두 경기는 꼭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분들께는 최종 픽 이미지 해서 골대법 표 이미지와 함께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